딸에게서 전화가 온 건 새벽 2시였다. 엄마, 나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남편 요즘 이상해. 65세 오봉수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딸 미영이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9년. 사위 박재현은 봉순이 눈에 들어 직접 골라준 사람이었다. 듬직하고 말수가 적고 부모님께 깍듯했다. 그런 사위가 요즘 밤마다 야근을 한다는 것이다. 봉수는 이튿날 아침 혼자 결심을 굳혔다. 내가 직접 확인하자. 딸이 못하면 엄마가 한다. 수십 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란 건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봉수는 사위의 차를 미행했다. 오래된 버스 정류장 뒤에 몸을 숨기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사위가 들어간 건물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순간 봉순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떤 욕도 어떤 비명도.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위 옆에 있던 사람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드러난 진실은 세 가족 모두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엄마가 골라준 사위. 경기도 용인의 오래된 빌라 3층. 오봉수는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다. 남편 이창수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봉수는 혼자서 딸 미영과 아들 민준을 키웠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을 전전했다. 그래도 딸만큼은 번듯하게 시집 보내고 싶었다. 미영은 34살에 박재현을 만났다. 중소기업 과장, 성실한 외모, 부모님 모두 살아계신 단출한 가정. 봉순이 딱 3번 만나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던 사람이었다. 재현 역시 장모님께 늘 살뜰했다.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어머니 생신엔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다. 미영과 재현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림을 꾸렸고 3년 후 아들 도연이도 태어났다. 봉수는 손자 얼굴 보는 낙에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런데 1년 전부터였다. 재현이 달라졌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핸드폰을 화장실에도 들고 갔다. 미영이 무언가를 물으면 요즘 회사가 바빠서라는 말로 막았다. 미영은 처음엔 믿으려 했다. 재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인간의 눈은 정직하다. 남편의 눈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걸 여자는 안다. 미영이 봉순에게 처음 털어놓은 건 2달 전이었다. 엄마, 나 불안해. 재현이 오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봉수는 그날 설마 그럴 리 있냐고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하니 심장이 무거웠다. 자신이 고른 사람이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었다. 만약 그 사람이 딸을 배신한다면. 결심은 빨랐다. 봉수는 다음 날부터 재현의 출퇴근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다. 재현의 차는 회색 소나타. 번호판 끝자리 3782. 봉수는 그걸 수첩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 재현이 오늘 야근이라는 문자를 미영에게 보낸 날 저녁. 봉수는 버스를 타고 재현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7시 반. 재현의 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왔다. 봉수는 택시를 잡아 저 차 따라가 주세요라고 했다. 기사가 흘기 쳐다봤지만 아무 말 않고 핸들을 잡았다. 차는 회사에서 20분 거리의 상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이면도로. 작은 카페들과 식당이 늘어선 곳. 봉수는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걸었다. 재현이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와 만났다. 봉수는 그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확인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저게 누구야? 봉순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던 손이 그대로 굳었다. 그것은 바람 피우는 장면이 아니었다. 적어도 봉순이 상상했던 그 장면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재현 옆에 선 사람의 정체가 봉순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최악보다도 더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으니까. 20년 전 그 이름. 봉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밥도 못 먹었다. 재현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여자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익은 얼굴.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옆모습은 분명했다. 류성민. 봉순이 20년 전 죽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류성민은 봉순의 남편 이창수의 오랜 친구였다. 창수와는 군대 동기였고 결혼 전부터 집을 드나들었다. 봉순도 성민을 잘 알았다. 미영이 어릴 때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창수가 죽던 해 성민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봉수는 장례식에도 갔다. 울었다. 남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창수가 생각나 2번 울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생각이 엉켰다. 성민이가 왜 살아있어? 왜 재현을 만나고 있어? 재현이 성민이를 어떻게 알아? 미영이는 성민이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그것보다 봉순을 더 흔든 건 다른 기억이었다. 창수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창수는 그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봉수는 직감했지만 캐묻지 않았다. 창수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봉수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재현은 왜 성민을 만나고 왜 미영에게 숨기는가? 며칠을 혼자 끙끙거렸다. 그 사이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나 어제 재현이 지갑에서 영수증 봤어. 수원이 아닌 데서 식사한 거야.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봉수는 침을 삼켰다. 미영아 엄마가 한 번만 더 알아볼게. 기다려봐.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딸한테 죽은 줄 알았던 아빠 친구를 사위가 만나고 있더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나. 미영이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걸 봉수는 누구보다 잘 안다. 미영은 아직도 아버지 길마다 혼자 성묘를 간다. 봉수는 그 주말 혼자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초반의 아들이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엄마에게 무뚝뚝하지만 속은 깊은 사람. 민준아 너 류성민 삼촌 기억나? 수학이 넘어 잠시 침묵. 왜요 갑자기? 기억나냐고. 어릴 때 기억이니까 흐릿하긴 한데. 아버지 친구분 아니에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그렇지. 봉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 그냥이라고 잘랐다. 그날 밤 봉수는 창수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죽은 뒤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것. 노랗게 바랜 수첩 안에는 전화번호와 메모가 빼곡했다. 봉수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 성민이한테 말하지 마라. 미영이는 모르게. 아버지가 숨긴 것. 봉수는 수첩을 덮었다. 다시 펼쳤다. 3번을 읽었다. 성민이한테 말하지 마라. 미영이는 모르게. 글씨체는 분명 창수의 것이었다. 날짜는 창수가 죽기 3달 전. 무엇을 성민에게 말하지 말라는 건지, 미영이가 모르게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수첩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없었다. 봉순의 머릿속이 뒤집혔다. 창수 당신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갖고 죽은 거야? 봉수는 다음날 용기를 냈다. 재현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다. 미영 모르게 단둘이 보자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처음엔 멀쩡했다. 그런데 봉순이 류성민이라는 사람 알지? 라고 하자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다. 어떻게 아세요?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눌렀다. 내가 봤어. 지난주에. 네가 그 사람 만나는 거. 재현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수는 기다렸다. 그 침묵이 10년처럼 느껴졌다. 결국 재현이 말했다. 어머니 직접 뵙고 얘기해도 될까요? 사흘 후 봉순과 재현은 봉순의 집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재현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민 씨는 살아 계세요. 어머니가 아시던 것처럼 죽지 않았어요. 그건 나도 알아.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야? 장례식이 있었잖아. 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그분이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죽음을 가장한 거라고.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봉수는 숨을 참았다. 왜? 장인어른 때문에요. 그 한마디에 봉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재현은 말을 이었다. 그가 성민을 처음 만난 건 불과 8개월 전이었다. 회사 거래처를 통해 우연히 연결된 것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성민이 재현의 장인이 이창수라는 걸 알게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성민 씨가 그러셨어요. 자네 장인이 날 살렸다고요. 봉수는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성민 씨가 30년 전에 큰 빚이 있었대요. 사채였다고. 거의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였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장인어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당부했대요. 자기가 죽거든 가족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봉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창수가 그걸 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당시 창수가 갑자기 목돈이 나갔을 때 봉순에게 친구 사업 좀 도와줬다고만 했었다.
봉순도 더 캐묻지 않았다. 창수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없이 돕고 티 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게 사채 빚이었고 그 친구가 류성민이었고 창수는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데 성민 씨는 왜 죽은 척을 했어? 채권자들이 성민 씨 가족까지 건드리려 했다고 해요. 살기 위해 사라진 거라고. 그때 장인 어른이 그 길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성민 씨 혼적을 지우는데 도움을 줬다고. 봉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창수,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당한 거야. 미영이가 알아선 안 됐던 이유. 봉수는 사흘을 알았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밥을 먹으면 체하고 잠을 자면 꿈을 꿨다. 창수가 나왔다. 말없이 봉순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꿈이었다. 재현이 전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성민은 재현을 통해 봉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것이 재현이 성민을 계속 만난 이유였다. 미영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었다. 성민이 미영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봉수는 재현을 다시 불렀다. 성민이가 나한테 전하고 싶다는 게 뭔데? 재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성민 씨가 이걸 드리라고 했어요. 직접 드려도 되는지 망설이다가 저한테 맡겼대요. 봉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줄. 형수님, 창수 형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됐군요. 봉수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참았다. 성민은 편지에 썼다. 창수가 자신의 빚을 갚아준 돈이 당시 봉순 몰래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고. 창수는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죽기 전까지 부업을 했다고. 봉순이 알면 말릴 게 뻔했기 때문에 혼자 끌어안았다고. 봉수는 그 대목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알고 있었다. 창수가 야간 택배 일을 했다는 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다는 걸. 봉수는 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게 대출 때문이었다고는 꿈에도 몰랐다. 성민은 편지에서 이었었다. 자신이 살아남아 정착하고 나서 조금씩 돈을 모아 창수의 몫을 갚으려 했다고. 그런데 창수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그 돈을 미영이 이름으로 계좌에 넣어두었다고. 통장 사본에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봉순의 눈이 커졌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성민은 마지막 줄에 썼다. 창수 형이 말렸습니다. 미영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딸이 아비 빚 알면 평생 무거울 거라고. 형수님께만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형수님이 결정하세요. 봉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멈출 수가 없었다. 창수, 이 사람아. 당신이 죽고 나서도 나는 당신한테 화나네.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다 끌어안았어? 재현이 조용히 티슈를 내밀었다. 봉수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고 재현을 바라봤다. 재현아, 내 어머니. 미영이한테 뭐라고 했어? 지금까지. 야근 중이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미영이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봉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잘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창수, 당신 딸 미영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바랬으니까. 근데 있잖아. 이 엄마는 지금 너무 복잡해. 딸한테 이걸 숨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알려야 하는 건지. 봉수는 그날 밤 창수의 수첩을 꺼내 다시 읽었다. 성민이한테 말하지 마라. 미영이는 모르게. 창수는 처음부터 이날을 알았던 걸까? 봉순이 언젠가 이 수첩을 꺼내 읽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 한 줄을 남겨둔 걸까? 봉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가 결정해야 했다. 봉수는 일주일을 혼자 삭혔다. 성민이 남긴 통장 사본, 창수가 남긴 수첩의 한 줄, 재현이 전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안고 봉수는 혼자 창수 무덤에 갔다. 평일 오전에 납골당은 조용했다. 봉수는 창수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한참 서 있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또 울었잖아.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어. 곁에 있었는데도 몰랐어. 그게 제일 서러워. 봉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심했다. 미영에게 말하기로. 창수의 바램대로 숨기고 싶었지만 그게 딸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았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엄마 입으로 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미영이 봉순의 집에 왔다. 도연이는 재현이 데리고 있었다. 봉수는 미영 앞에 차를 내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영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재현이 성민을 만났다는 것, 성민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성민의 빚을 갚아줬다는 것, 몰래 대출을 받고 혼자 갚으며 몸을 혹사했다는 것.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가 그랬어? 응.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빠가 밤마다 어딜 나갔는지 이제 알겠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때 왜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을까? 봉순이 딸의 손을 잡았다. 몰랐으니까. 아빠가 숨겼으니까. 엄마도 몰랐어? 나도 이제 알았어. 모녀는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그냥 손을 잡고. 한참 후 미영이 물었다. 재현이 오빠는 알고 있었어? 최근에 알았대.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나한테 먼저 말한 거야. 미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울다가 웃는 그 얼굴이 봉수는 가슴 아팠다. 엄마 아빠 진짜 멋있다. 그래 당신 아빠 멋있어. 봉순도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그날 밤 봉수는 미영과 재현을 함께 앉혀놓고 성민의 편지와 통장 사본을 내놓았다.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돈을 어떻게 할지, 성민에게 어떻게 할지. 미영이 말했다. 나는 직접 만나고 싶어. 성민 삼촌. 봉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일주일 후 봉순과 미영과 재현은 성민을 만났다. 성민은 많이 늙어 있었다. 봉순이 마지막으로 본 30대의 성민이 아니라 세월에 깎인 60대의 얼굴이었다. 성민은 봉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봉순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고마워요. 살아줘서. 성민이 울었다. 미영이 울었다. 재현도 눈가를 닦았다. 봉순은 울지 않았다. 참은 게 아니라 이미 다 울었기 때문에. 봉순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2월의 차가운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창수 당신이 지킨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 당신 딸도 나도 성민이도. 봉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 괜찮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걸. 다만 그것을 알아채는데 20년이 걸렸을 뿐이라는 걸.